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어둠의 공학자 심프입니다. 오늘은 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FPV 드론 또는 레이싱 드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무선 전파로 비행 가능한 것들을 말합니다. 일단 용도로 나누자면 토이용 드론, 하이엔드 드론, 레이싱 드론, 촬영용 드론, 군사용 드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 건 FPV 레이싱 드론입니다. 멀티로터 드론은 날개 수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날개가 3개짜리인 트라이콥터, 날개가 4개짜리인 쿼드콥터, 날개가 6개짜리인 헥사콥터, 날개가 8개짜리인 옥토콥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쿼드콥터를 만들 겁니다. 대충 드론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시나요? 일단 DIY를 통해 좀 더 알아봅시다. 자, 오늘의 재료들입니다. 좀 많죠? 하지만 구하기도 쉽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쓴 목록은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해당 링크를 통해서 재료를 구하시면 되고요. 재료를 단순화시켜보자면 프레임, FC, 모터, 프로펠러, 변속기, 연결선, 모터, 배터리, 송수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FPV 모듈도 있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행하는 순서는 FPV 레이싱 드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거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가장 먼저 FC를 FC 전용 마운트에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요. FC 종류에 따라 마운트가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걸 카본 프레임에 달아줍니다. 여기서 FC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준말입니다. 그 위에 알루미늄 지지대를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카본 프레임을 밑에 덮어줍니다. 이제 모터를 얹을 지지대를 달아줄 겁니다. 좀 노가다이지만 싹싹 장착을 해줍니다. 자, 쉽죠? 참고로 이걸 기준으로 드론 길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0, 250, 300, 400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건 대각선으로 모터와 모터 사이 거리를 밀리미터로 말한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250 사이즈의 드론입니다. 이 길이에 따라 장착해야 할 모터와 프로펠러가 달라지니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참고로 드론 앞은 여기입니다. 여길 기준으로 할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모터를 장착해 줄 겁니다. 모터는 CW하고 CCW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CW는 시계 방향이고 CCW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배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분하며 1번이 시계 방향, 2번이 반시계 방향, 3번이 시계 방향, 4번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런 원리로 돌겠죠? 참고로 모터의 모델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모터에 CW인가 CCW인가 색깔이나 표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CW하고 CCW 방향 확인 꼭 확인하세요. 이제 변속기를 달아줄 겁니다. 변속기를 선택하실 땐 모터 최대 출력보다 더 높은 걸 커버할 수 있게 구매를 하세요. 가령 모터가 10A라고 한다면 변속기는 11A 이상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부하로 변속기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변속기랑 모터랑 연결을 해줍니다. 보통 모터에 색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없다면 아무거나 꽂으시고 나중에 보정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테스트를 하시면서 돌려보실 때 반대로 회전하면 아무거나 두 개를 바꿔 끼시면 방향이 반대로 회전하니까 그렇게 보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변속기 전원선을 하나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이럴 땐 이 커넥터를 사용하는데요. 이걸로 변속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로 모을 겁니다. 이건 곧 이 드론의 전원 코드이기도 합니다. 잘 연결해 주시고요. 밑에 잘 정리해 주면 깔끔할 겁니다. 간단하게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따가 회전을 시켜서 보정을 할 거지만 그 전에 케이블을 끼울 게 많으니 엉키지 않게 정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보시면은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변속기를 FC에 연결할 겁니다. 이건 순서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FC의 변속기 연결 부분에 1번 모터부터 순서대로 쭉 꽂으시면 됩니다. 아까 알려드렸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순서대로 쭉! 참고로 FC에 이렇게 꽂으라고 되어 있으니 구분해서 꽂으세요. 보통 노란색이나 하얀색이 S고 빨강이 5V, 검정이나 갈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좀 복잡하실 텐데요. 잘 보세요. 자, 1번 모터는 첫 번째, 2번 모터는 두 번째, 3번 모터는 세 번째, 4번 모터는 네 번째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기억하세요. 원래 날개는 맨 마지막에 끼워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회전하는지,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미리 장착할 겁니다. 날개를 장착하시는 방법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날개도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은 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두 개씩 있을 겁니다. 날개 맨 밑에 왼쪽을 기준으로 낮은 쪽이 CW, 높은 쪽이 CCW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장착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따가 작동시키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착을 하신 다음에 모터 나사로 조여줍니다. 나사도 CW용과 CCW용이 있으니 잘 맞춰서 돌리세요. 안 돌려진다고 억지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나사는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쪼아야 합니다. 아까 1번이 CW, 2번이 CCW라고 했죠. 그럼 1번 나사는 CCW 방향이고 2번 나사는 CW 방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수신기를 프레임에 얹어줍니다. 보통 뒤에 적절한 공간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송수신기 세트로 되어 있는 거라 바인딩, 즉 서로 이제 통신하여 연결하는 방식이 좀 쉬운데요. 모델마다 다르니 설명서를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잘 따라하세요. 수신기의 B와 CCW를 쇼트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FC의 1채널을 수신기 1채널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FC의 1채널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이쪽이요.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드론에 전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송신기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바인드 렌즈 테스트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키시면 바로 바인딩이 됩니다. 이제 배터리를 빼시고요. 나머지 채널을 순서대로 쭉 연결을 해줍니다. FC의 위부터 1채널이니 그대로 5채널까지 쭉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색상표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FC에 써있습니다. 여기 흰색 선이 S입니다. 아까 CCW하고 B하고 쇼트 시킨 거는 제거하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드론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보세요. 1번이 CW, 2번이 CCW, 3번이 CW, 4번이 CCW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하기 앞서 여러분들은 프로펠러를 제거하고 하셔야 합니다. 보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착하고 한 거예요. 아까처럼 배터리를 연결해 주시고요. 드론은 자동으로 세이프 모드가 걸려 있는데요. 이걸 푸시려면 송신기의 왼쪽 레버를 왼쪽으로 2초간 움직이면은 드론의 세이프 모드가 해제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레버를 위로 살짝만 올려주시면은 회전을 합니다. 아주 살짝만 올리셔서 회전을 확인하세요. 날개는 맨 마지막에 장착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날개가 안 달려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일부분이 반대로 회전을 하죠. 이건 변속기의 모터 케이블을 아무거나 두 개를 바꿔 끼시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자, 고정을 하시고요.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잘 돌아가죠. 바람 소리가 아주 살아있네요. 지금부터 FC 설정을 할 겁니다. 보통은 컴퓨터랑 연결해서 정밀 설정을 하지만 이건 자체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빠릅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설정을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메뉴를 들어가 로드 모터 레이아웃에 들어가시고요. 쿼드콥터 X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OK를 누르시면 모터가 나오는데요. 넥스트를 눌러 모터를 확인하세요. 1번이 CW, 2번이 CCW, 3번이 CW, 4번이 CCW여야 합니다. 5번에서 8번은 언유즈드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요. 다 선택되었으면 100을 2번 눌러주세요. 이제 쇼 모터 레이아웃을 누르셔서 선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줍니다. 조종기를 잡지 않아도 균형에 잡는 게 셀프 레벨인데요. 이건 그냥 레퍼런스 값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놔두시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제 모드 세팅에 들어가셔서 셀프 레벨을 OX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백. 이제 ACC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냥 컨티뉴만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엔 센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드론을 들고 여기저기 움직여가지고 자이로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리시브 테스트로 송신기 값이 잘 들어가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PI 에디터 값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셀프 레벨을 키면 드론이 막 떨릴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반응값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즉 드론의 반응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PI를 설정하는 겁니다. 드론이 막 떨릴 경우엔 PI 값이 높아서 그런 건데요. 피치, 롤, 요 값을 차근차근 내리면서 테스팅을 해보시면 됩니다. 즉 날리시면서 계속 PI를 세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드론의 중심 잡는 반응이 느리다면 PI 값을 올리셔야 됩니다. 참고로 P나 I 값은 서로 엄연히 다르지만은 그냥 똑같이 해서 올려주시거나 내리시면 됩니다. 이 PI 관련 매뉴얼을 밑에 내용이나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드론이 모두 완성되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은 꼭 PI 값을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드론이 흔들리면 PI 값을 낮추고 드론의 반응값이 너무 느리면 PI 값을 올립니다. 잊지 마세요. 실내에서 세팅하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 넓은 공터에 가셔서 세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FC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드론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제 배터리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건 찍찍이로 하시면 됩니다. 즉 뚜껑과 배터리를 벨크로로 붙이시면 되겠죠. 참고로 저처럼 벨크로만 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벨크로 타입의 밴드를 구매하셔서 잘 묶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완전 방전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조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조는 배터리 선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지면 아주 강한 경고음과 함께 불빛이 켜집니다. 또한 초록색 칸으로 배터리의 용량도 알려주고요. 이제 송신기를 세팅할 텐데요. 가장 먼저 송신기를 켜주시고요. OK를 길게 눌러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시다 보면은 스틱스 모드가 보이실 텐데요. 그걸 누르세요. 그럼 조종기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모드 1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조종기에 따라 모드 1 또는 모드 2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 송신기는 오른쪽에 스로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드 1이고요. 만약 왼쪽에 스로틀이 있을 경우엔 모드 2입니다. 그 외의 모드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채널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이제 캔슬을 누르시고요. 셋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리버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걸 세팅할 겁니다. 드론을 조종하시다 보면 원하는 방향에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을 겁니다. 송신기가 생산될 때 상하 또는 좌우가 반전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바닥에 놓고 스로틀만 살짝 올린 뒤 방향을 바꿔가면서 리버스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송신기마다 다르니 꼭 알맞게 세팅을 하세요. 만약에 좌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쪽으로 간다면 좌우 채널을 반전시키면 되겠죠. 이 채널에 따른 방향은 이따가 설명이 나오니 그걸 보시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하세요. 다 되셨으면 캔슬을 2-3초간 누르시면 띡 소리가 나고 저장이 됩니다. 이번엔 셋업 메뉴에서 옥스 채널을 세팅할 겁니다. 옥스 채널스에 들어가세요. 5채널을 할당해야 하는데요. 아까 FC 설정에서 셀프 레벨을 옥스로 설정했었죠. 이걸 조종기의 이쪽에 세팅을 할 겁니다. 자, 5번 채널을 SWC로 세팅을 하시고요. 캔슬을 2-3초간 눌러줍니다. 자, 되었죠? 이제 이걸로 셀프 레벨을 켜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드론 형태는 모두 갖춰졌습니다. 지금 바로 조종을 할 수 있겠죠. 드론 날리기에 앞서 FPV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송수신기 장치들입니다. 즉 이걸 고글처럼 끼고 드론을 1인칭 시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레이싱 드론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FPV 레이싱 드론, 즉 1인칭 레이싱 드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조립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드론 맨 앞에 배치를 하시고요. 송신기를 카메라랑 연결하신 뒤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선이 많아졌으니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배터리 부분엔 전원을 2개로 분배할 수 있는 Y잭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 선으로 두 전원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불이 다 들어왔죠. 수신기를 조립해 볼 거예요. 보통은 고글에 넣고 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분리를 하였습니다. 고글을 사용 안 하실 분들은 이 모니터를 조종기에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영상잭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전원선을 연결해 줍니다. 배터리에 연결하시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둘 다 채널이 같아야 나옵니다. 전 둘 다 31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잘 보이죠? 이렇게 FPV 레이싱 드론이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자, 보세요. 고글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고글을 조립을 해야 하지만 전 귀찮으니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충전과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배터리 충전기는 이 종합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수년간은 거뜬히 사용하실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류 배터리도 커버 가능하고요. 여기엔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한 220V 어댑터하고 차량용 배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12V 어댑터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겠죠. 저는 일단 어댑터로 이러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충전할 겁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에 여러 가닥 선이 있는데요. 이걸 연결해주세요. 전원 충전하는 부분은 선들이 정말 많은데요.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타입 버튼으로 프로그램 셀렉트 LiPo 배터리, 즉 리튬 폴리머를 선택합니다. 여러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DC를 누르시면 충전 모드, 방전 모드, 보관 모드, 급속 충전 모드, 밸런스 충전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밸런스 충전 모드로 할 겁니다. 스타트 버튼을 또 누르시면은 그 다음 암페어 선택이 나오는데요. 제 배터리는 1000mAh니까 1A로 선택해서 충전을 할 겁니다. 이걸 일시 충전이라고 하고요. 급할 땐 EC로 해서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압이 나옵니다. 제 거는 3셀이기 때문에 11.1V입니다. 이건 여러분 배터리에 써있으니 꼭 확인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타트 버튼을 길게 쭉 누르시고 다시 한번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리튬 폴리머는 민감해서 잘 다뤄야 하는데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사용 안하고 장기간 보관할 때 스토리지 모드로 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즉 배터리 용량의 50%에서 60% 상태로 보관하는 건데요.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풀충전 상태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버립니다. 사용하실 때만 밸런스 충전을, 급속 충전은 아주 바쁠 때만 사용하세요. 자주 하시면 수명이 줍니다. 참고로 일시 충전은 1시간, 이시 충전은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번엔 드론을 조종하기에 앞서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레버를 상하로 움직이면은 기체의 상승과 하강을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스로들 업다운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도 유지는 호버링이라고 하죠. 이번엔 오른쪽 레버에 좌우로 움직이면은 드론이 좌로 기울고 우로 기웁니다. 이걸 롤 또는 에일러론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엔 왼쪽 레버를 상하로 움직이면은 드론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갑니다. 이거를 롤 또는 엘리베이터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드론이 제자리에서 좌우로 회전하는데요. 이걸 요 또는 러더라고도 합니다. 간단하죠? 드론의 원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Y, Z축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요는 드론의 수평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하며 조종하는 것이고, 롤은 동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것, 피치는 드론을 상하로 움직여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자면 각 방향에 따라 이렇게 모터가 동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펠러 방향을 중요하게 따졌는데요. 그건 바로 양력 때문입니다. 즉 바람을 밑으로 매끄럽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조종기에 수많은 버튼이 있고 FC에 수많은 설정 방법이 있지만 그건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책을 구매하셔서 익히시면 모두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드론을 만들어서 날리고 조종 가능한 정도로만 DIY를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드론을 날려봐야겠죠. 자, 저는 간단하게 실내에서 테스트하는데 절대 실내에서 테스트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보세요. 잘 날죠? 아주 살아있네요. 드론이 아주 죽여주죠. 자, 이번엔 밖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잘 날죠? 드론 관련 구매는 하비킹이라는 쇼핑몰이 가장 유명한데요. 여기서 구매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DIY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로 맞춘다면 $100, 즉 10만원 정도의 카메라 없이 레이싱 드론을 제작할 수 있고요. 일반 드론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FPV를 포함한다면 대략 $350에 제작이 가능하고요. 드론은 엄청 위험하니 절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날리지 마시고요. 안전장치가 없는 드론은 너무 멀리 날리지도 마세요. 드론의 프로펠러는 믹서기의 날이랑 같습니다. 잘못하다가 절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도 아까 말했죠. 완전 방전되면은
배터리가 탑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니터를 장착해서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착륙시켜 배터리를 교체하시거나 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드론 안전에 항상 신경을 쓰세요. 즐기려고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이나 남이 다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FPV 드론을 DIY 해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영상을 천천히 다시 보거나 부품을 목록별로 보시면은 어려우실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드론 책들도 참고하시면은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하실 거고요. 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둠의 공학자 신포에겐 불가능한 DIY란 없다!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 부탁드립니다.